직원 0명인 회사는 대표가 모든 일을 혼자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대표 한 사람에게 일이 몰리지 않도록 문의부터 결제와 납품까지 순서를 미리 설계한 회사입니다. 이런 형태가 아주 작은 틈새도 아닙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조사에서 2022년 기준 1인 창조기업은 100만 개를 넘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1인 창조기업은 법에서 정한 업종과 조건이 있는 별도 개념입니다. 모든 프리랜서와 개인 사업자를 합친 숫자가 아닙니다. 반대로 2025년 8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24만 1000명으로 1년 전보다 6만 5천 명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혼자 시작하는 사람은 많지만 혼자 버티는 구조가 저절로 생기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프리랜서와 1인 사업의 차이가 갈립니다. 내 시간이 멈추면 매출도 멈추는 상태는 잘 만든 직업일 수는 있어도 아직 시스템은 아닙니다. 1인 사업은 내가 일하는 시간보다 일이 흘러가는 순서를 먼저 팝니다. 그 순서는 4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품화, 자동화, 외주, 그리고 현금입니다. 중요한 건 사업자 등록의 모양이 아닙니다. 같은 조사에서 1인 창조기업의 85.9%는 개인사업체였고 법인기업은 14.1%였습니다. 개인인지 법인인지가 회사를 자동으로 굴려주지는 않습니다. 일이 들어오고 처리되고 돈으로 남는 과정이 반복 가능해야 구조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제품화입니다. 고객이 올 때마다 가격과 범위를 새로 정하면 상담부터 대표의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메뉴로 바꿉니다. 무엇을 어디까지 며칠 안에 얼마에 제공하는지 먼저 고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영상 편집자라면 매번 견적을 새로 쓰는 대신 쇼폼 기본형, 자막 강화형, 월간 운영형처럼 범위를 나눌 수 있습니다. 고객은 선택이 쉬워지고 대표는 작업 시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제품화는 멋진 이름을 붙이는 일이 아니라 예외를 줄이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자동화입니다. 자동화라고 거대한 AI 시스템부터 살 필요는 없습니다. 문의 폼이 고객 정보를 받고 견적 템플릿이 범위를 보여주고 결제 뒤에는 일정과 준비 안내가 자동으로 전달되면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조사에서도 온라인 팔로와 스마트 주문 결제 같은 디지털 도구가 이미 운영에 쓰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도구의 개수가 아닙니다. 같은 정보를 2번 입력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자동화의 첫 목표는 사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반복을 없애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외주입니다. 혼자 하는 사업과 모든 일을 직접 하는 사업은 다릅니다. 대표가 붙잡아야 할 일은 고객의 문제를 고르고 상품을 설계하고 품질 기준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반대로 편집, 디자인, 자료 정리, 정산처럼 기준이 명확한 실행 업무는 외부 파트너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서가 없는 외주는 일을 덜어주지 않습니다. 설명과 수정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하는 과정을 한번 기록하고 체크리스트와 완료 기준을 만든 다음 맡겨야 합니다. 외주는 사람을 사는 게 아니라 명확해진 작업 단위를 사는 겁니다. 네 번째는 현금입니다. 매출이 찍혔다고 회사가 안전해지는 건 아닙니다. 결제 시점과 비용이 빠져나가는 시점이 다르고 세금과 환불, 외주비가 뒤늦게 따라옵니다. 1인 창조기업 조사에서는 첫 매출까지 평균 2.7개월이 걸렸지만 손익분기점까지는 평균 28.6개월이 걸렸습니다. 첫 매출이 빨라도 사업이 안정됐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 하나만 보지 말고 고정비와 남은 현금, 앞으로 확정된 지출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 4칸은 순서도 중요합니다. 팔리지 않는 상품을 자동화하면 안 팔리는 과정만 빨라집니다. 기준이 없는 일을 외주화하면 수정 요청만 늘어납니다. 현금 계획 없이 도구와 외주부터 늘리면 대표의 시간은 줄어도 통장 잔액이 먼저 줄어듭니다. 제품을 먼저 검증하고 반복을 찾고 기준을 문서로 만든 다음 마지막에 도구와 사람을 붙여야 합니다. 그럼 첫 90일은 어떻게 써야 할까요? 첫 30일에는 홈페이지부터 만들지 않습니다. 돈을 낼 고객 한 명의 문제를 찾고 범위가 작은 상품 하나를 실제로 판매합니다. 팔리지 않으면 자동화할 것도 없습니다. 다음 30일에는 팔린 과정을 표준화합니다. 고객이 어디서 왔고 무엇을 물었고 어떤 순서로 납품했는지 적습니다. 견적서와 안내문,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반복되는 메시지는 템플릿으로 바꿉니다. 마지막 30일에는 병목 하나만 제거합니다. 문의가 병목이면 예약과 안내를 자동화하고 납품이 병목이면 작업 일부를 외주화합니다. 그리고 매주 신규 문의 수, 구매 전환 수, 납품 시간, 남은 현금 이 네 숫자를 같은 요일에 확인합니다. 여기서 욕심을 내서 모든 걸 한꺼번에 바꾸면 안 됩니다. 자동화 1개, 문서 1개, 외주 업무 1개면 충분합니다. 90일의 목표는 완벽한 회사를 만드는 게 아니라 다음 고객이 왔을 때 지난번보다 덜 헤매는 회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직원이 없는 회사가 언제나 더 좋은 회사인 건 아닙니다. 대표가 아프면 의사결정이 멈추고 처리할 수 있는 물량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은 채용이 답이고 어떤 업종은 법에서 말하는 일, 인 창조기업 범위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직원 수를 0으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대표가 모든 일을 떠안는 상태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제품화, 자동화, 외주, 현금. 지금 4칸 가운데 비어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2칸 이상 비어있다면 내가 회사를 운영하는 걸까요? 아니면 회사가 나를 운영하고 있는 걸까요?